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4년 5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과산화칼슘이 염산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과산화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과산화물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보면요. CaCO2가 HCl하고 반응을 해서 CaCl2 그리고 과산화수소 H2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과산화칼슘은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이 HCl과 같은 산과 반응을 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을 합니다. 자, 무기과산화물이 산하고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된다. 자,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H2O2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H2O2만 물어봤을 수 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이 반응식 자체를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과산화칼슘이 반응하면 생성물이 뭐가 되는지 정리해 두시고 이거를 위정계수법 통해서 반응식 나타낼 수 있도록까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이 외벽 구조에 따라 몇 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에 해당하는지. 자, 소요 단위라는 건 뭐가 소요되냐면 뭐 소화기, 소화 설비가 얼마나 소요되냐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제조소입니다. 제조소는 100제곱미터나 또는 50제곱미터가 소요 단위가 되는데 좀 더 큰 면적이 소요 단위가 되는 건 내화 구조일 때입니다. 내화 구조라는 뜻은 불에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인내할 때 내와 같은 뜻이고요. 불에 잘 견디는 구조라는 건 그래도 불이 났을 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거고, 내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쉽게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넓은 면적보다는 좁은 면적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일 때 100이고요. 내화 구조가 아닐 때 50입니다. 자, 이 소요 단위 정리하시는 방법은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의 종류를 가지고 연상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조소는 한 개의 종류가 있고요. 취급소는 뭐 일반 취급소, 판매 취급소, 주유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리고 저장소는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렇게 8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적은 것들끼리 소요 단위 면적도 적고요. 종류가 많은 것들끼리 소요 단위 면적도 넓구나 라고 연상하시면 좀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사망할인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사망할인은 P4S3고 연소니까 O2랑 반응합니다. 자, P가 O2랑 반응하면 P2O5가 되고요. S가 O2랑 반응하면 SO2가 됩니다. 그래서 ABCD 미정계수법 해주시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고요. 4번 지정수량의 25배가 되는 제2류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입니다. 자, 보유공지는 각각 저장소마다 다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네요. 5개 저장소의 경우 이러한 보유공지 기준이 있고요. 25배의 경우에는 20배 초과 50배 이하에 해당하니까 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m인데,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2류 위험물이 아니라 제4류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나 6류 위험물의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에 3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2류 위험물이니까 3분의 1을 하지 않고 9m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금속칼륨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K가 H2O랑 반응을 하면 H2O는 HOH라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K랑 뒤쪽에 있는 OH가 만나서 KOH가 되고 나머지 남는 수소만 따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D 써준 다음에 이제 숫자 구하시면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고요. 6번 다음 물질의 시성식을 쓰시오. 시성식이라는 건 작용기, 뭐 OH나 CHO 이런 작용기들이 드러나게 쓰는 방식이고요. 글리세린은 C3H5, OH가 드러나게 이렇게 썼네요. OH가 3개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그냥 OH3 이렇게 쓰시면 H가 3개 있다는 뜻이 돼서 틀린 화학식, 틀린 시성식이 되고요. 꼭 괄호를 붙여 주셔서 OH 자체가 3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
아닐린은 C6H5NH2 그리고 에틸알코올 C2H5OH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시성식이라고 불리냐면 그냥 일반적인 화학식은 원소별로 개수만 나열하면 그것도 화학식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시성식이라고 명시를 해준 거고요. 그냥 이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면 C가 2개고 H가 6개고 O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알코올인지 뭐 알데히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알코올이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작용기가 나타나도록 C2H5OH 이렇게 쓰라는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7번 디에틸에테르에 대한 다음 각 물음을 답하시오.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이죠. 특수인화물 중에서도 수용성이 아닙니다. 물에 안 녹고요. 디에틸에테르, 특히 특수인화물 4가지, 이, 디, 산에 해당하는 요 4가지의 인화점은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디에틸에테르는 영하 45도의 인화점을 가집니다. 연수 범위는 1.9에서 48이고요. 품명은 특수인화물이 되겠습니다. 8번 유기가선화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하려 한다.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을 구하시오. 바닥 면적이라는 말은 옥내 저장소에서만 나와요. 옥내 저장소는 건물 안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물질을 할 때는 면적을 가급적 작게 그리고 덜 위험한 물질을 할 때는 넓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 등급은 위험 등급이라고 하죠. 위험 등급이 1등급일 때는 위험하니까 면적이 비교적 작고요. 위험 등급이 2, 3과 같이 1보다 조금 더 큰 경우에는 그나마 덜 위험하니까 20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 됩니다. 유기과산화물은 면유위험물, 제5류위험물이죠. 그 중에서 위험 등급이 1등급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일 때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제4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 1뿐만 아니라 2까지도 1000제곱미터이고요. 제4류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 3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 된다는 거 보시고 자, 1000제곱미터인 경우랑 2000제곱미터인 경우가 같이 있다. 이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이거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서 푸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제5류위험물 니트로글리세린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자, 니트로글리세린 이렇게 생긴 것이고 화학식 C3H5ONO2가 3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분말소화약제 115g이 열분해 할 경우 몇 g의 HPO3가 생기는지 반응식을 쓰고 자, 첫 번째 답을 쓰고 그리고 몇 g이 생기는지 구하시오. 두 번째 답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반응식을 보시면 자, 제3종 분말소화약제 반응식이죠. 그대로 아시는 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반응식을 보니 인산암모늄이 1몰 분해됐을 때 암모니아 1몰과 메타인산 1몰 그리고 물 1몰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1몰이 반응을 했다는 건 분자량으로 봤을 때 115g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HPO3가 몇 몰이 생겼어요? 1몰이 생겼죠? 1몰이 생겼다는 건 96g의 HPO3가 생성됐다는 뜻이므로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생성된 질량이 96g이 되겠습니다.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은 무엇일까요?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 100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라고 이거는 법령에 정해진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 말고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12번 위험물 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정 수량이 몇 배가 저장되어 있는가. 자, 전부 다 리터로 끝나는 거 보니 사류 위험물이네요. 자, 사류 위험물 중에서 디에틸에테르는 지정 수량이 50이고요. 이氧화탄소 50, 아세톤 400,
그리고 휘발유 200리터의 지정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 분해, 문제에서 나온 수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는이 아니라 플러스로 고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7.5배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13번째, 육류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일단 주의해야 하는 운반용기 외부에 어떤 주의사항을 표시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육류위험물의 경우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거를 운반용기, 뭐 탱크나 이런 외부에다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 표시해주는 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게시판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화기염금 그리고 물기염금만 있습니다. 제 2류위험물일 때는 화기주의라는 것도 쓰기는 하는데 화기염금, 물기염금만 하는데 제 6류위험물을 봤을 때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이때는 게시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필요 없음이 되고 지금은 6류위험물을 문제로 냈지만 뭐 1류위험물, 2류위험물 이렇게 유별을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게시판으로 하는 거는 물기염금, 뭐 화기염금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거를 게시판으로 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류위험물에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물기염금이 있으니까 물기염금 게시판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화기염금 또는 물기염금이 없죠. 그래서 안 하고요. 2류위험물은 물기염금이 있지만 화기주의를 표시합니다. 2류위험물은 화기주의나 화기염금만 표시해요. 그래서 인화성 고체에서는 화기염금, 그 외에서는 화기주의 표시하고요. 제3류위험물에서는 화기염금 공기접촉 엄금이 있으니까 뭐를 게시판으로 할까요? 화기염금을 게시판으로 합니다. 금수성 물질에서는 물기염금 게시판으로 하고 4류에서 화기염금, 5류에서 화기염금 게시판으로 한다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제1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석유류의 인하점 범위는 몇 도에서 몇 도? 70도에서 200도입니다. 그래서 70도에서 200도 미만이라고 해두면 되겠고 특수인화물부터 제4석유류까지 인하점 기준이 몇인지 특히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나 비점도 몇 도까지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